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책을 보면서 스피치를 연습하면 늘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것보다는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해드렸거든요. 그걸 여러분께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배우려면 아무래도 학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책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스피치하는 연습 방법을 좀 찾아보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말로 뱉어봐야 스피치는 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뱉어봐야 늘 수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연습은 하고 싶고 내가 바뀌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아나운서를 따라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채널들 보시다 보면 선호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이 방송사마다 앵커의 분위기는 참 많이 다릅니다. 방송 3사만 한번 여성 앵커들 위주로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앵커는 아나운서 출신도 있고 기자 출신도 있습니다. 아나운서냐 기자냐에 따라서 진행하는 스타일은 좀 달라져요. KBS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이소정 앵커는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기자 출신들 같은 경우는 표현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 거침없이 표현하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KBS 뉴스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전달력도 있으면서 또 표현력도 갖추고 있고 정확한 발음도 구사하고 있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신뢰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하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명확한 말하기 그리고 논리적인 말하기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BS 최혜림 앵커로 가보겠습니다. 최혜림 앵커는 아나운서고요. SBS 8시 뉴스를 진행한 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여성 앵커 중에 정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목소리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레이션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뉴스 앵커를 할 때의 느낌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뉴스를 진행할 때는 중저음의 목소리와 또 편안함이 장점이에요. 그러면서도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조금 더 중저음으로 톤 다운 시킨 목소리를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톤이 안녕하세요 이 정도 톤이었다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 톤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무 높은 톤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면 조금 톤 다운 시켜서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데 따라할 때는 너무 물 흐르듯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끊어 읽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말할 때 호흡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 읽는 지점을 잘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듣고 이 부분에서 끊어 읽나 보다 이렇게 체크를 아주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MBC 8시 뉴스의 앵커죠. 이재은 앵커는 기존의 스포츠 아나운서도 오랜 기간 했었고 교양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도 좀 묻어나는 편이라서요. 따뜻한 뉴스, 화가 나는 뉴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친근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요체를 많이 쓰는 편이라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말하기처럼 들리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주 정형화된 아나운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에 제일 편안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새 앵커를 다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덤으로 제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 바로 말의 속도입니다. 이재은 앵커가 가장 빠르고 이소정 앵커가 가장 느리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듣기엔 좀 편안한 속도였는데 막상 따라 하다 보면 내가 좀 헐떡이는데, 내가 좀 따라가기 버거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정확한 발음까지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속도에는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양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녹음을 해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방법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앵커 멘트를 어떻게 내가 찾을 거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앵커 멘트의 종류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기자들이 전하는 기사 내용을 소개하는 앵커 멘트가 있고요. 또 단신 뉴스라고 해서 한 3문장 정도 되는 뉴스를 앵커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메인 뉴스에는 이런 단신 뉴스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기자들이 나와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많기 때문에 앵커가 온전히 전하는 단신 뉴스는 SBS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 바로 직전에 가장 마지막 뉴스로 단신 뉴스를 전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기자들의 리포트를 소개하는 앵커 멘트의 경우 맨 첫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앵커의 말을 듣고 내가 끊어읽기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똑같이 말하는 걸 녹음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주일 동안 동일한 문장을 연습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요, 같은 문장을, 같은 단어를 이야기할 때 내가 발음이 계속 입모양도 만들어지고 앵커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적응되는 시간이 들어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한 문장을 연습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첫날과 마지막 날 비교도 되고요. 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아마 동기부여도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덧 발음도 좋아지고 또 내가 문장력도 생겨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지 않으면 말은 늘지 않습니다. 하루에 내가 1, 2분만, 조금 많이 낸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녹음 연습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